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하는 찐대표TV 손PD입니다. 안녕하세요. 숫자와 현장에 강한 제이지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중소기업 경영계획 이야기 두 번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지님, 네, 지난번에 그 지속적인 사업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경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 경영계획 수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다른 예, 하나는 지수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얘기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기업처럼 중소기업은 조직이나 인원 IT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렇게 거창하고 복잡한 프로세스로 하는 그런 뭐 전략적 방향 설정, 뭐 예를 들면 그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이런 것을 하기에는 예. 네, 뭐 역부족입니다, 중소기업.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네, 이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예. 감을 숫자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수 계획, 매출이나 손익, 자금 이런 쪽의 숫자를 정리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방향 설정이라는 거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에는 지수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네.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좀 더 실질적으로 경영계획 수립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요식 행위를 좀 걷어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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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지수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그 당해 연도의 경영 실적을 집계해서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해년도 경영 실적을 집계 분석 예측한다고 하셨는데 이 중소기업 대표이사님들이 이 말을 딱 들으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이 당해년도 경영 실적을 어떻게 집계를 하지 내가? 이게 집계가 되어야 분석과 예측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어, 그래서 이제 특히 ERP 시스템 같은 걸 중소기업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중소기업은 그런 회계적인 관점에서 그런 기장을 보통 세무사무실에 맡기거든요. 세무사무소에. 예, 그렇죠, 예. 되게. 그러면 뭐 한 10월 정도 되면 이제 3분기 부가세 신고까지 끝나기 때문에 예, 한 11월에서 12월, 11월 정도? 예. 빠르면 한 10월 말 정도? 예, 이때 세무사무소로부터 가결산 자료를 손익계산서 같은 가결산 자료를 좀 받아서 예, 거기엔 어느 정도 실적이 다 집계가 돼 있거든요. 음, 1월부터 9월까지.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틀을 기준으로 해서 예, 나머지 10월에서 12월까지 일어나고 있는 매출과 비용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추정을 해서 넣으면 굳이 12월 말까지 지나지 않아도 당해 연도에 대한 경영 실적을 집계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또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 세무사무소에서 그때까지 이런 것들이 기장이 완전히 다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당해연도 실적을 집계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예, 예, 방법이 자체적으로 있나요?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전산으로 웬만하면 그 예, 굳이 내부 전산이 아니라도 외부의 구세청이라든가 카드사라든가 은행 같은데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들이 다 거래 내역들이 다 존재하고 있죠. 예, 네, 매출, 매입, 그다음에 비용, 또 은행 자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1월부터 9월까지 내려받았어, 엑셀로. 네. 아, 그래서 집계를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간단하게 음, 보면 손익이 나오죠. 그쵸. 네, 그리고 나머지 10월에서 12월을 또 추정해서 넣으면 당해 연도의 실적을 그 대략이라도 예. 쉽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
드는 생각이 대표이사님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 경영 실적을 다 집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년도 다음 연도 경영 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우리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상황을 인식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래야지 관리 포인트나 경영 이슈를 잘 찾아서 정리를 예,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다음 연도에 이 음, 해당 이슈를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아서 경영계획 수립에 이제 반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영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이 당해연도 경영 실적을 집계 분석하는 것이 예. 스타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그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현장에서 오랫동안 저 숫자로 일해 오신 그런 경험이 묻어나는 아주 저 도움되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 실제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다음 음, 시간엔 다음 연도 경영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